자, 블로그 포스팅을 조금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사진에 글쓰기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들을 여러 장 만들어서 그 글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플레이스토어에서 캔바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 할게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할 건데 가로 사이즈를 16대 9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괜찮은 거는 유튜브 썸네일로 되어져 있는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 비율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모두 보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서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서식이 있다. 그러시면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적는 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가지고 와서 보니까 글과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밑에 하단에 나타나는 툴바가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하단에 더하기가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시면서 그 아이콘을 좀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그 카드는 제목 슬라이드처럼 만들 거예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한번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대체 눌러볼게요. 자, 대체 누르니까 갤러리, 사진, 동영상 업로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갤러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에 나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갤러리에 최근 사진이 없다 그러면 예전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걸 찾으셔도 돼요. 최근 거를 눌러보시면 이 꼭새 모양 있죠. 여기에 예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하는 폴더에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쓰겠다 라고 하시면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터치. 네. 자, 바꿨더니 어라 아까는 이미지가 여성이 앉아 있는 게 보였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사진의 위치를 바꾸실 때는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 터치. 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전체가 바뀌거든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위치를 이제 이렇게 끝까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이실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바탕 아무데나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 편집할 거예요. 자, 글 편집할 때 글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하단에 예를 들어서 나는 두 가지 글꼴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되지만 새롭게 불러오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글씨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저는 중간에다 놓을 거라서 중간에 이렇게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글 상자를 한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블럭 설정이 되면서 하단에 글씨 상자가 나와요. 자, 자판이 나오는데 이때 내가 입력하고 싶은 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목이 엄마의 기도 소리예요. 네,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 상자를 모서리를 잡고도 늘릴 수 있지만 가로 사이즈가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이 가로 사이즈에 손을 꾹 눌러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위치, 자, 글씨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하시려면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글 상자를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 글 상자
터치가 돼서 선택이 되게 되면 이 클립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편집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 꺽쇠 모양이 보이시죠? 지금 하단에 손가락 모양 잘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방향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셔도 네,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때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문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글씨의 폰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폰트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유료로 쓰는 게 있고 무료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상단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자, 네, 글씨 폰트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왕관 모양이 나오는 건 유료이기 때문에 네,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무료다 그러시면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왕관 모양이 없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쭉 올리시다 보면은 네, 한글 폰트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나온다 그러시면 있는 글꼴을 그냥 기본 제목 라인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고딕체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네, 제가 한번 쭉 올려볼게요. 앞부분에 한글 폰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지 되는데 저도 이게 폰트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앱 사용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나는 이 글꼴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냥 고딕체로 있는 그대로 선택을 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폰트 사이즈가 글 상자가 이렇게 큰데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숫자가 써져 있고요. PT라고 써져 있는 걸 눌러주시면 자, 이게 폰트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스크롤바를 가지고 이동하시면서 글씨를 늘리셔도 되고요. 그럼 글 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원하는 글 상자까지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뭐냐면 폰트 크기를 뜻해요. 내가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글자를 터치를 하셔서 자, 원하는 숫자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80, 네,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글씨 폰트 사이즈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사용을 하실 때, 자,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시면, 자, A자에 색깔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텍스트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자, 텍스트의 색깔을 눌러서, 자, 볼게요. 왕관 표시가 되어져 있는 브랜드 색깔들은 네,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양한 또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하단에 보이는 바탕이 좀 진한 색이다 그러시면 흰색이나 밝은 색 계열,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바탕이 흐린색이다 그럴 때 흰색 해주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바탕을 좀 구분되게끔 대비되는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흰색으로 그냥 가도록 할 텐데 자, 다른 색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문서 색상. 자, 여기 네, 무지개 모양처럼 색깔이 보이시는데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이렇게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하단에 보이는 스크롤을 움직이셔도 되고요.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도 마크가 있거든요. 이때 눌러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위에 상단에 색깔 바뀌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눌러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글씨 폰트 선택할 때 색상을 내 기준이 이렇게 좀 밝게 가지고 오고요. 노란색 계열이 조금 어두운 색 계열에서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꺽쇠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 바꾸셨죠? 그리고 여기 위상단에서 이렇게 밀어보시면 글씨 색깔까지 바꿨고요. 뭐 볼드 처리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 라인을 넣겠다, 가운데 정렬이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가 지금은 한 줄이지만 두 줄, 세 줄 될 땐 간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격을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한번 눌러볼게요. 효과를 눌러보시면 그림자를 넣는다. 그러면 그림자 설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볼 때 디자인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누르셔도 돼요. 뭐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네온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곡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세부적으로 바꾸고 싶을 땐 요 세부 항목 네, 아이콘 누르시면 이제 이때 곡선도 네,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서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자, 위에 다시 네, 이렇게 툴바를 눌러서 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지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표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있는 서식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사진이 뒷배경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 사진을 두 번 정도 클릭하셔가지고 자, 두 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옮겨 주시는데 이 위치가 끝이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원 모양의 사진이라 이게 조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탕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사진의 위치 요 지금 테두리 선택이 됐죠. 요거를 살짝만 옮겨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요 위치까지. 자,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밑에 글이죠. 자, 만약에 이게 시 제목이다 내지는 썸네일로 쓰기는 하지만 뭐 다른 표현을 좀 해줘도 되겠다 그럼 글꼴이 있잖아요. 이걸 가져오셔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온 서식에 이렇게 글씨 입력하는 게 따로 없다. 만약에 얘를 삭제를 해보고요. 자, 글씨를 또 하나를 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럴 땐 하단에 더하기가 있어요. 글씨 핸드폰의 유형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분도 있고 왼쪽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네, 더하기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눌렀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텍스트 입력할 거니까 텍스트 선택. 네, 그러면 지금 내용에 제목을 추가할 게 아니라 자, 본문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내용을 요걸 추가를 해주시면 글 상자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그런데 자,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이게 좀 너무 작다 싶을 때는 이게 방향키거든요. 이 방향키를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자, 한번 터치하시면 글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저는 자, 정다혜 강사라고 쓸게요. 정다혜 강사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누군가의 뭐 저작권이 있는 글을 가져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오신 상태에서 자, 하단에 보시면 그거를 또 변경하실 수 있는 게 있죠. 자, 사이즈도 여기서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모서리 잡고 움직여주셔도 되고, 자, 색깔도 다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자, 찾으셔가지고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흰색이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아서 흰색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는 요것도 흰색 글씨가 조금 편한 것 같아서 흰색 글씨로 다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완료가 됐고요. 자, 요거 반짝거리는 네, 이미지가 있어서 요거 살짝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내지는 가지고 온 것 중에 필요 없다 생각되시는 거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쓰레기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페이지는 완료가 됐고요.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페이지 추가는 보시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하단에 더하기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페이지가 표시가 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서 이게 점 3개를 눌러서 요 박스 2개 보이는 게 복제예요. 요거랑 똑같은 폼으로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밀어보셔도 페이지가 자, 빈 페이지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은 제목 라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두 번째 라인을 새로운 서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두 번째를 페이지를 불러오기를 하셔서 하단에 더하기, 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어요. 더하기를 눌러서 자, 템플릿, 추천 템플릿을 눌러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사진에 글쓰기를 할 건데 카드뉴스 형식으로 쓸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런 형식으로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자면 글을 입력하는 란을 두고 사진을 입력해도 되고요. 사진을 배경에다 두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죠. 자, 요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오른쪽에 첫 페이지 만들어졌고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배경에 내가 원하는 배경 사진을 넣고 글을 한 단락 한 단락씩 넣을 건데 저는 일단
메모장에다가 글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메모장에 있는 글을 복사해서 이 서식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폰트가 사실 이게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글 상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글씨 사이즈만, 자, 글씨 사이즈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줄여서, 네, 지금 한 40 정도 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한글 폰트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글 상자는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사실 영문 상자 가지고 와가지고 글씨 폰트가 저처럼 나오진 않아요. 그때는 글씨 폰트를 바꿔주는 방식은 이거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볼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글 상자 삭제 후에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단에 더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글꼴이 이렇게 궁서체거든요.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들어간 내용을 넣을 때 본문 내용은 네, 궁서체가 조금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글 상자를 가져오셨을 때는 반드시 글 상자의 가로 사이즈를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자, 가로 사이즈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단의 툴바를 이용해서 글씨 폰트 사이즈를 줄여 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글씨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사이즈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 사이즈만 자, 한 40포인트 정도로 네,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글 상자 사이즈 요게 잘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입력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먼저 자, 하단에 보이는 요 네, 열어놨던 페이지를 여는 페이지예요. 자, 요거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네, 두 번 터치죠. 폰으로 하니까 두 번 터치 하시게 되면 열려있던 메모장이 열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입력해 놨던 거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기 첫 번째 블럭에서 자, 여기 한번 손가락을 원하는 위치에서 한 블럭까지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꾹 눌러서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올려서 손가락을 꾹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여기까지 오셨죠? 손을 딱 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보이시죠? 복사. 자, 복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작업을 하던 캔바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하단에 줄 3개가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 두 번 따닥. 네. 자, 더블 클릭인데 마우스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더블 터치를 해주시면 다시 캔바 앱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글 상자를 터치를 하시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자, 전체 블록 설정이 돼요. 그때 자, 꾹 눌러보세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글 상자를 터치를 하시고 한 번 더 터치를 해볼게요. 꾹 누르시면 눌렀다. 자, 다시 네, 터치를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하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복사한 게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여넣기가 아니라 붙여넣기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 그럴 때는 지금은 근데 글 상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붙여넣기 그대로 할게요. 자, 일단 글 상자 세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위치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자, 쭉 왼쪽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글 폰트 사이즈예요. 자, 요게 사이즈가 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 점점 땡땡으로 표시되는 걸 눌러서 글 사이즈를 지금 네,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 상자 사이즈에 네,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뭐라고 입력하냐면 한 40 정도 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40. 그리고 자, 하단에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동. 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글 상자 모서리 잡고 이렇게 늘려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기본값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서리 잡고 살짝만 길게 한번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글 상자 요 사이즈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배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바꾸실 때는 뒤에 배경 이미지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핸드폰에 내 갤러리로 연결이 됩니다. 자,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여기에서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미지에서 저는 계속 여기에다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를 눌러볼게요. 자, 눌렀어요. 눌렀더니 글씨가 바탕이 어둡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때 그림도 요 배경 화면에 있는 그림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툴바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자, 이때 조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정 누르시면 자, 밝기를 살짝 어둡게 해주시고요. 어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흐리기를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미지 배경이 좀 흐려지거든요. 이때 배경사진을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색상이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날 때는 흐리기를 조금 적용을 시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배경에 아무데나 터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 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때부터는 글이 안 보이죠. 검정색 글씨라 자, 하단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꿔준 다음에요. 글씨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어두운 곳에 흰색 글씨든지 잘 보이죠. 이렇게 내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 글씨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 사진 색깔과 이미지 글씨의 색깔을 대비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탕에 아무데나 터치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것도 글 상자도요. 사실은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밀어 보신 다음에 네, 글 효과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글 효과 한번 눌러 볼까요? 이때 그림자를 넣으시게 되면은 글이 조금 돋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자, 그림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볼게요. 그러면 그림자를 자, 쭉 해서 더 진하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도도 있는데 요 지금 그림자의 투명도거든요. 지금 보는데 약간 뿌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림자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선택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림자는 항상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네, 진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X 눌러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도 이게 선택이 돼요. 그림자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좀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하단에 이렇게 밑으로 왔다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만질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글 상자를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 요 서식 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계속 내용만 바꾸겠다 하시면 자, 요거 바탕에 손가락을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이는 이 숫자와 함께 네, 박스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왼쪽에 있으신 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요 숫자가 보이는 박스를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는 제목칸을 뺀 나머지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을 칸칸이 블록 설정해 놓은 거를 몇 장을 쓸 건지에 따라서 자, 이거는 빈 서식을 더하기를 하는 거고 요 만들어 놓은 서식을 가지고 복제를 하겠다. 그러시면 하단에 보이는 자, 박스 2개 보이는 상자, 네모, 도형 2개의 더하기가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같은 글 상자가 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디자인 서식이 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글만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좀 손쉽게 이 글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거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터치하시면 원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자, 페이지 수는 위에 표시가 되고요. 자, 위에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글을 가지고 와야지 되죠. 자, 하단에 두 번 클릭하시면 메모장 열어놨던 게 열려요. 자, 두 번 터치를 하시면 메모장. 자, 아까 첫 번째 블럭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블럭.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위에 첫 번째 글자에서 대각선으로 끝에 위치까지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손을 떼시면 돼요. 그럼 복사 눌러주시고요. 자, 하단에 두 번 클릭. 자, 두 번 터치. 그 다음에 요 글상자를요, 터치. 그리고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글이 여기에 입력하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여기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지우고 다시 입력할 거잖아요. 자, 이때 이거를 꾹 눌러서 자,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 붙여넣기 하면요. 여기 한 글자만 지워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글자 전체를 선택해 주셔야지 되는데 저처럼 이것만 나오시는 분들은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아예 모두 선택이라는 글씨가 이 위에 나타나면 모두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저는 모두 선택이라는 글자가 안 보여서 점 3개를 누를게요. 그럼 모두 선택이라는 게 보이죠? 자, 모두 선택. 자,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점 3개 모두 선택. 그러면 이 글자가 블럭 설정이 됐어요. 방금 전에 메모장에서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요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글자가 바뀌었죠. 이때 글 상자와 글씨 폰트와 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위치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씨 바탕에 손가락을 터치해 주시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얘가 글 상자가 너무 위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 위치만 살짝 중앙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바탕을 터치하셔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페이지를 7페이지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4페이지가 완료가 됐고요. 자, 페이지가 완료가 됐을 거예요.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4페이지가 완료가 됐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페이지 완료됐고 이건 제목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두 번째, 자, 오른쪽에서 왼쪽 세 번째 완료됐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네 번째 거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2번 터치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2번 이렇게 터치하시면 메모장이 나와요. 자, 그때 두 번째 블럭까지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으셔야지 돼요. 저는 제가 쓴 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꾹 눌러서 자, 언자에서부터 여기 언자에서부터 볼게요.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깎아지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드래그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사 하시고 다시 하단에서 2번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상자 선택하시고요. 꾹 눌러서 네. 자, 근데 그냥 꾹 누르면 한 개 요소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다시 한 번 선택.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꾹 눌러서 자, 글을 선택하고 드래그 하시면요. 바로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요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이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자, 언자라는 글자 위를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언자 앞에 글씨 그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오른쪽 자 검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드래그를 이렇게 끝까지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돼요. 그때 메모장에서 복사해 오신 거를 바로 붙여넣기 누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완료. 그리고 이 위치만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글 상자가 좀 작아서 못 불러오겠다 그러시면 요게 방향키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자, 가운데 오면은 십자 모양으로 중앙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탕 터치하셔서 다시 페이지 넘겨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또 복사. 자,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라인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엄자에서 꾹 눌러서 또 다시 드래그, 그 다음에 복사, 다시 2번 터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글상자 터치, 한 번 더 터치 하셔가지고 꾹 눌러서 자, 항상 자판이 나왔을 때 하셔야지 돼요. 붙여넣기. 그러면 바뀌죠. 자, 다시 바탕 터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메모장 자, 가셔가지고 자, 2번 터치하시면 메모장이 열려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해야지 복사해야지 될 거를 자, 눌러주시면 돼요. 자, 꾹 눌러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복사 그 다음에 다시 2번 터치 글상자 터치 한 번 더 터치하셔야 글상자 요게 나와요. 그때 자,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가 자, 글이 짧아서 중앙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중앙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네, 2번 클릭하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또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드래그
자, 계속 이거는 연습이에요. 연습이 잘 되면 저처럼 금방 되거든요. 하단에서 두 번 클릭, 자, 두 번 터치, 자, 글상자 한 번 터치하시고, 한 번 또 터치. 그러니까, 총 두 번 터치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꾹 눌러가지고, 다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되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위치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배경 터치 하신 다음에, 자, 해제하시고요. 다시 화면을 좀 넘겨야지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제가 이 복제를 7페이지까지만 했기 때문에 넘기는 순간 페이지가 뭐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되돌리기는 요거 위에 상단에 화살표 보이죠? 요거 되돌리기 눌러 놓으시고요. 자, 7페이지 있는 상단에서 하단에 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거 어떤 분은 오른쪽에 어떤 분은 저처럼 왼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눌러서 다시 한번 7페이지 놓은 상태에서 하단에 보이는 네, 요거 네모 도형 두 개의 더하기가 있는 걸 눌러주시면 복제가 돼요. 네, 이렇게 자, 두 개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할 차례니까 8번 누른 상태에서 자,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두 번 클릭해 주세요. 자, 두 번 터치. 그러면 8페이지,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자, 메모를 가져와야지 되니까 두 번 터치 하셔가지고, 자, 엄마가 믿는 씨는, 근데 보니까, 자, 한 블럭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꾹 눌러서, 자, 복사. 그 다음에 하단에 핸드폰의 네,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두 번 터치. 그러면 열려있는 페이지가 열려요. 그때 글상자 터치, 한 번 더 터치해야 글씨 자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글 상자에 있는 글씨를 자, 엄자에서부터 꾹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붙여넣기. 다시 꾹 눌러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서 드래그하고 붙여넣기. 그러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8페이지까지 완료가 됐고요. 사실 마무리 글도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도 한 장만 더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 다시 하단에서 이거 눌러가지고 요 같은 서식을 네, 눌러서 여기에다 눌러서 복제를 하시면 이 다음에 같은 게 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복제를 눌러 주셔야지 돼요. 자, 저는 요게 아까 페이지를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복제를 하면 이게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게 중복이 되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누른 상태에서 하단에 복제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글이 이제 8페이지까지 된 상태에서 복제는 하나만 마무리 글이기 때문에 자, 하나를 삭제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마무리 글이에요. 자, 요거 두 번 터치 눌러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글상자 눌러주시고요. 자, 글상자를 터치하신 다음에 자, 꾹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자, 마무리 글은 사실 어디든가 작성해 놓은 걸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지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요 내용이 뭐냐면 엄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자랐고 나도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부모님의 기도로 자, 예를 들어서 엄마의 기도 소리니까 엄마의 기도로 건강하게 성장 했으니 어, 이제는 우리가 예리사랑처럼 자녀를 위해 자, 이때 글씨 자판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자, 글씨 자판에 우리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때 마이크로 네,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지금 한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글씨 자판에 보시면 꾹 눌러서 보시면 네, 여기 음성 마이크가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를 놓으시고 자, 제 글씨를 이제 받아 적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계속 저 지금 위에 받아 적어 주고 있죠. 이때 멈출 때는 요거를 터치 네, 해주시면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때
만약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상단에 마이크를 누르셔서 마이크의 위치는 글씨 자판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저처럼 하단에 나타날 수도 있고 상단에 자 이렇게 상단에 마이크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마이크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를 처음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허용이라는 걸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네,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여기까지는 지우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엄마의 기도로 건강하게 성장했으니 이제 우리는 네, 내리사랑처럼 자, 여기 지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자,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자, 마이크를 꺼주시면은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 글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 완성이 됐다. 그럼 자판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무리 글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네, 입력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기는 했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자, 카드 뉴스 완성된 거를 전체 보기는 뭐냐면 자, 바탕에 홈 아무데나 빈 서식을 터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 있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실 때, 자, 한번 볼게요. 네, 오른쪽에 보이고, 자, 이게 저는 회색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 나타나는 모양이 좀 틀리니까 이해하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완료된 페이지까지 쭉 보이실 거예요. 자, 1단계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위에 제목 칸을 누르시고, 자, 두 번 터치 하시면 첫 페이지로 와줘요. 원하는 페이지로 갈 때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1단계는 이렇게 해서 사실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목하고 사실 뒤에 나오는 사진들이 매 장마다 글은 틀리지만 사진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바꾸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매 페이지마다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땐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자, 터치를 해주시면 하단에 나타나요. 그때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된 사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때 대체를 눌러주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다른 사진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때 원하는 이미지를 자 이렇게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해놓으신 이미지들이 있다 그러시면 그런 거를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조금 예쁜 네, 이런 이미지들 놓으면 좋은데 꽃사진도 좋고요. 자,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찾다 보니까 너무 예쁜 게 안 나타나서 네, 지금은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가 블러 처리하고 해놨던 것들이 그대로 인식이 돼요. 근데 지금 갖고 와 보니까 글씨 색이 자, 바탕이 노란색 계열이에요. 노란색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선택을 해서 하나의 서식 가지고 만드셔도 되니까 저는 되돌리기에서 원상태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1단계는 이것만 하셔도 사실은 훌륭하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시 한 편을 만들었고요. 자, 이미지 편집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네 되셨고요. 자, 저장은 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요게 저장 버튼이에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눌러 놓으신 상태에서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이게 빨리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조금 느리신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자 기다리는 동안 네 요렇게 완료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터치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네, 완료될 때까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걸리긴 하네요. 저는 이때 이렇게 완료되기 전에 보여주는 네, 이런 명언들이 하나씩 거의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사용할 때마다. 네, 명언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대기하는 것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페이지가 바뀔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다려봐 주세요. 자, 완료가 되면 요런 게 열리거든요. 자, 이때 화면을 위로 살짝 올리셔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일단 사진으로 편집이 됐기 때문에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앱이 스콤파라는 게 있어요. 스콤파, 이게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콤파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자, 만들어진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줘요. 그때 이거 슬라이드쇼 만드는 스콤파 앱은 기본 세팅값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자, 손가락 모양 잘 보시고요. 꾹 눌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보시면 요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사이즈거든요. 요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카드뉴스 형식이 16대 9 사이즈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만든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때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 됐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쭉 들어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네, 보이시죠? 자 근데 뭐만 설정하시면 되냐면 하단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첫 번째가 지금 제목은 3초면 충분하실 수 있겠지만 자, 내용이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는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어보시면 예, 요거 지금 알람 시계 모양으로 보이시죠? 이게 알람 시계를 눌러주시면 자 초 단위가 전체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하나당 한 5초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5초 정도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요. 자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하단에 있는 걸 쭉 밀어주세요. 맨 앞으로 와주시는데 자 맨 앞에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진과 사진 사이에 전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거를 좀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햇빛으로 되어져 있대요.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딱딱한 글이다 그럴 땐 스트라이프를 넣을 때도 있는데 저는 하트 모양을 좀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의 유형에 따라 좋은 글이다 그러면 자, 앞쪽으로 가니까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죠? 하트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영상이 바로 제작이 됐어요. 너무 빠르게, 네, 쉽게, 간단하게 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제작이 되는 과정이 손쉽게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진 한번 다시 터치를 여기 요거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이때 내가 조금 한 번만 한 단계만 좀 더 가고 싶다 하는 거는 뭐냐면 제목에서 5초가 조금 길어요. 그러면 이 제목을 하나를 눌러주시고 이때 시간을 눌러서 얘만 5초가 아니라 이 자동은 꺼주시고요. 얘만 3초로 옮겨주시면 돼요. 한 3초, 2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주신 상태에서 자, V자 체크. 한 번 더 체크. 그러면 요것만 네, 제가 요거를 드래그 하다 보니까 2.1초 됐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5초로 자동 설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뭐 만지셔도 되긴 하지만 그거는 추후에 이 영상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네, 그냥 자동 세팅된 값으로 바로 네, 공유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로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으로만 저장하시면 되니까 일단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손쉽게 영상이 제작되는 거 카드뉴스 활용해서 영상 제작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첫 번째는 완료가 됐지만 저장을 바로 하실 거예요. 갤러리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내 갤러리에 우리가 스콤파에서 캔바에서 이미 사진 저장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영상까지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네, 자 홈화면을 눌러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블로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요거는 뭐 광고 나오니까 닫기 눌러주시고 하단에 연필 모양 누르시면 글 작성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홈 버튼 눌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갤러리 있으시죠? 갤러리를 눌러주시고 나면 자,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게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 번씩 가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세요. 갤러리에서. 자, 다시 그냥 클릭하시면 이거 실행이 되니까 꾹 누를게요. 2초 이상. 자, 그러면 요 실행 버튼이 나와요. 2초 이상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자, 이 사진을 누르면 얘가 보여져요. 자, 그래서 요 지금 V자 체크하는 요 박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서 순서대로 10개까지 자, 영상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누르시고 자, 공유하기 눌러볼게요. 그 상태대로 화면을 쭉 올라 보시면 자,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요. 위치 어느 위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찾으셔서 클릭. 자, 그러면 바로 글쓰기가 완료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쭉 사진하고 올라와졌죠? 영상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됐는데요. 사실 사진하고 영상만 올라와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은 이게 대표 이미지로 선택이 된 거고요. 자, 맨 아래다 하셔도 되고요. 얘를 자, 위에 자, 손가락으로 요 위치쯤 터치 한번 해주세요. 터치 해주시면 다시 터치가 잘 안 돼서 네, 요 끝에 지금 이 위치 때문에 제가 터치를 조금 민감하게 요쯤에다 해놓으시면 돼요. 터치를 하면 이렇게 글상자가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요거를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맨 처음에 글을 복사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립보드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보드 눌러보시면 그동안 내가 네, 이렇게 복사했던 글들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때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복사했던 글이 있어요. 요거를 바로 누르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 계속 하나하나씩 복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엄마의 기도 소리. 네, 눌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쭉 올린 다음에 자, 이때 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중간에 손가락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요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벌어져요. 그때 위에 있는 글씨를 복사했던 글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꾹 눌러서 자, 꾹 눌러서 클립보드를 열어주시면 자, 위에가 갓난 아기에 붙어 돼요. 그러면 갓난 아기에 라는 글을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눌러서 자, 터치 중간에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엄마의 닮은 뭐 이게 있다 그러면 자, 꾹 눌러서 다시 한번 클립보드에서 엄마의 라는 글귀를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글씨가 없네요. 자, 복사가 자, 된 거를 찾아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글을 한꺼번에 입력하고 싶다 그러시면 네, 아니면 내가 글을 잘 못 찾겠다 그럴 땐 아까 메모장 열어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입력하는 방식만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독성을 위해서 중간중간 한 칸씩 띄운다 그러시면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번씩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려서 요 사진과 사진 사이 터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글을 입력해도 되겠다 그러시면 꾹 눌러가지고 자, 아까 글씨 복사했던 글 전체에 시 한 편이 있죠. 이렇게 복사해 왔을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다 가지고 와서 글씨, 사진 칸칸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위에 뭐를 넣어야지 되냐면 제목 넣으셔야지 돼요.
자, 제목을 안 넣으면 등록하는 게 활성화가 안 돼요. 자, 그때, 자, 제목이, 네, 정다혜 시인의, 뭐, 자, 요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네, 글을 저작권 표시하시고 가져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목을 적었다. 그러시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맨 위에가 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네, 다른 걸로 선택이 되어져 있다 그러시면 요거를 눌러서 네, 어디에다 넣을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날마다 좋은 글이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X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뭐 글쓰기, 검색 허용, 네, 전체 하시고 X 눌러주시고요. 자, 이러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자, 1단계 카테고리 설정했고, 제목 입력했고, 그 다음에 글 썼고, 자, 위치 추가는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쓰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위치는 네, 북부 여성가족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치 정도 하나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 꾸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손쉽게 캔바 앱을 이용해서 캔바에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글을 네, 작성을 하시고 자, 편집한 상태에서 바로 불러오게 해가지고 넣는 거를 해드린 거예요. 자, 등록 바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록 중입니다 하고 나오죠. 이러면 완료가 돼요. 자, 이렇게 자, 숙제를 하셔야지 되고요. 완료가 되실 때까지 잠깐만 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것까지 해서 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료가 됐다 그러시면은 네, 여기에서 글을 완료됐을 때 자 닫기 누를게요. 자, 글이 완료가 되시면요 하단에 이게 공유거든요. 자, 공유 이거 눌러서 자 카카오톡 우리 방으로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 카카오톡 요걸로 공유를 해 주셔도 되고 링크 복사해서 자 링크 복사 하신 다음에 자 확인 눌러서 우리 카톡방 있으시죠? 자 우리 카톡방에서 네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열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전송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목으로 만들었던 썸네일이 대표 이미지로 오고요. 제목하고 이렇게 와지죠. 자 이렇게 손쉽게 물론 세부적으로 뭐 태그나 이런 입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캔바 앱에서 사진 편집해서 네, 올리는 방법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영상까지 해가지고 하셔도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네, 캔바 앱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더 팁으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캔바 앱에서 저장이 이제 디자인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고 완료가 됐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영상으로 편집할 거다 그러면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이 사진 파일 가지고 바로 우리는 블로그 포스팅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이거 저장됐을 때 상단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바로 블로그 찾으셔서요. 자, 여기 블로그 앱이 있죠? 요거 클릭, 자, 터치 하시면 바로 블로그로 와줘요. 그래서 작성하자마자, 만들자마자 네, 이렇게 캔바 앱에서 바로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는 가장 손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맨 하단에다 넣기도 하고요. 글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자, 요 위치 추가와 사진 파일을 아주 터치를 아주 살짝 해주셔야 요 글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자,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붙여넣기. 아이고, 네. 자, 다시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글을 가지고 온 줄 알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해놨던 글 있잖아요. 그거를 자 선택해가지고 자 볼게요. 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지네. 그죠? 네, 전체에 복사했던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네, 글 상자에서 복사했던 걸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그래서 한 번에 복사했던 글을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한꺼번에 글이 이렇게 가져와지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빠르게 어디선가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네, 좀 AI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작성한 글이다라고 한다면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네, 좀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목 입력하셔야 되고 카테고리 바꾸시는 거 하시고 나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금 글만 가지고 왔을 때 세부적으로 예쁘게 좀 색깔도 입히고 크기도 조절하면서 꾸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손쉽게 카드뉴스로 카드뉴스 형식으로 사진에 글을 써서 입력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한번 쭉 들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숙제 하셔가지고 자 우리 카톡방 있으시죠? 자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어가지고 피드백 해드릴 것도 참 챙겨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나만의 이런 사진 편집한 것들도 되고요. 자, 영상 편집한 게 이렇게 자, 올라와져 있잖아요. 네, 자, 전화가 온 관계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